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그 리플의 가격은 말이죠. 어제 이래로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또 제법 하락을 했어요. 700원대 밑으로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있죠. 그 승인을 이제 연기를 하면서 다음 달로 연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꽤 떨어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역시 이제 리플도 떨어졌어요. 시장에 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다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그거에 이제 시장에서 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연기되고 하니까 이제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 말고요. 또 리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지금 리플이 어제 이래로 이제 제법 하락을 한 상태인데 리플 투자자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리플의 XRP 5억 달러 언락,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 가능성,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에스크로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크로 물량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크로 계좌는 리플랩스 회사 계좌를 말하는 거죠. 그 회사 계좌에 그러니까 리플랩스에서 이제 발행한 전체 XRP 물량 1000억 개 중에서 550억 개를 가지고 있어요. 리플랩스 회사가요. 그 550억 개가 이제 순차적으로 풀리는 것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웨일 얼러트 자료에 따르면, 이날 4건의 거래를 통해 총 5억 달러 상당의 XRP가 언락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1억 5천만 달러, 5,100만 달러, 3억 달러 상당의 이제 XRP가 이제 차례로 언락이 됐대요. 그래서 그 총 가치가 5억 달러랍니다. 여러분, 이 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환율 한 1,300원 잡고 한국 돈으로 이제 6,500억 원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원래가 이제 리플 XRP는 이제 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한 달에 이제 10억 개씩 락업 해제, 그러니까 이제 언락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개씩이요. 10억 개면 얼마입니까? 지금 700원도 안 하니까 얼추 방금 말씀드린 그 5억 달러치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 한 10억 개가 언락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6,500억 원 정도의 XRP가 누구에게 팔리는 거냐면 그 기관들 있죠. 특히 은행들이요. 그쪽으로 팔리는 거예요. 개인한테가 아니고요. 그러면 6,500억 원 정도가 이제 시장에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놀래면서 아이고 이거 망했다 이래가지고 리플이 오르겠냐 그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막 팔아치우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충수를 두게 되면 돈을 다 잃게 돼요.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자, 밑에 한번 보시죠. 핀볼드에 따르면, 핀볼드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죠. 핀볼드에 따르면 대량의 토큰이 언락되는 것은 시장 내에서 XRP의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국경 간 거래에 XRP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이게 전 세계적인 코인이죠. 전 세계 인구가 얼마며 전 세계의 그 은행이며 기관들이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에스크로 물량은요, 개인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기관들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은행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량을 공급을 하려면 그 5억 달러어치,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500억 원 정도는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 은행이나 기관들한테 이제 그것을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산 은행이나 기관들은 그걸 사가지고 바로 팔지 않죠. 그것을 이제 자기 기업에 이제 자산으로 잡아놔요. 자산으로 잡아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죠. 그렇다고 또 이제 오른다고 해서 바로 다 팔아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죠. 기관이나 은행에서는 이 부동산 같은 것도 이제 매입을 하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다 팔아치웁니까? 바로 다 안 팔아치워요.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는 부동산하고 틀리다고는 해도 지금 은행에서 그 리플 XRP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플의 편리성 때문이죠. 실용성과 편리성이요. 자, 국가 간에 이제 송금하고 이런 거 할 때 기존의 송금 방식으로는 이제 수수료도 비싸고 또 시간도 꽤나 걸리고 그래서 이제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이제 리플 XRP는 굉장히 편리하죠.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송금하면. 우리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리플 XRP로 해외 거래소에다가 이제 송금도 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우리 국내 거래소로 송금도 하고 지금 많이들 하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송금을 하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국가 간 송금을 할 때 시간은 엄청나게 걸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은행들의 경쟁력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XRP를 앞으로 은행들이 제대로 보유를 하고 있느냐,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어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은행의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밥줄이 된다는 얘기예요. XRP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은행의 생존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리플 XRP를 이제 보유하는 경쟁이 은행들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리플 확보 경쟁이요. 다만 지금은 뭐 미국 정부가 뭐 그 SEC가 뭐 리플이 증권 임대 어쩌네 지금 하면서 딴지를 걸고 뭐 소송이 어쩌고 지금 그러니까 뭐 잠시 주춤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 은행이나 기업들은 말이죠. 앞으로 이 리플 XRP가 이 세계 경제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5억 달러어치씩.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이렇게 XRP가 좀 많이 나와야 전 세계 은행들에서 이제 양껏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이 못 사요. 기관들이 인기를 안 몰아다죠. 왜냐? 시장에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자기들이 살려면 불편해요. 시장에 자기들이 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이 사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버리기도 하고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 원씩 뭐 이렇게 사는 은행들이 그렇게 안 사죠.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도 보면 말이죠. 블록딜이라는 게 있어요. 블록딜이 뭐냐면 이 기관에서 이제 어떤 주식을 이제 대량으로 살 때 시장에서 사게 되면 사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버려요. 올라버리면 이제 더 비싸게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단가를 뭐 계속해서 그 뭐 다르게 산다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이제 직접 거래를 해서 딱 어떤 일정한 가격에 블록으로 딱 띄어서 사고자 하는 물량을 대량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블록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코인 시장에도 코인에도 블록딜이 있어요. 그런 블록딜이. 그 지금 5억 달러어치가 그런 식으로 팔린 거예요.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5억 달러어치가요. 자, 핵심은 뭐냐면요. 이 5억 달러어치가 팔리고 뭐 550억 개의 회사 에스크로 계좌 물량이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앞으로 리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기관들이 자기들이 이제 살 만큼 살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런 장점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무슨 뭐 물량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제 리플 끝났다 하고 막 리플 팔아제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행동이에요. 자, 보시면 월가의 투자 영웅인 피터 린치의 명언이에요. 전부 다 이제 주옥 같은 말들이지만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사항들을 한번 보시죠.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에스크로 그 계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맨 밑에 보시면 많은 지식은 오히려 투자의 방해물이며 주식 투자에 쓰이는 수학은 이미 초등학교 4학년쯤에 이미 배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스크로 계좌 물량을 놓고 뭐 야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리플이 이제 끝났다 하고 막 팔아치우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이게 바로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충수를 더 가지고 이제 투자에 실패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은 오히려 투자의 방해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계좌를 놓고 뭐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쩐다 막 하면서 막 스스로 어디서 막 연구해가지고 혼자 괜히 불안해하고 막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이걸 알려면 제대로 알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데 이 대중들이 제대로 아냐고요. 제대로 몰라요.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떻게 뭐 좀 알고 자기 스스로 연구해갖고 또 좀 알았답시고 아는 것들도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뭐 절반만 알고 진짜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모른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엉터리로 알아가지고 이제 자충수를 두고 하기가 일수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피터 린치가 말하는 많은 지식은 오히려 투자의 방해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저의 방식으로 바꿔 말하면 투자는 정보의 게임이 아니라 심리의 게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리플의 에스크로 계좌 관련 그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우리의 리플의 가격 전망을 한번 알아보죠. 지금 리플은 이제 어제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 함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가 이제 승인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SEC가 이제 연기하는 바람에 그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함께 이제 떨어졌어요. 리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가 이제 소폭 조정을 거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시장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대가 컸던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그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SEC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좀 잠시 미루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이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버는 것이죠. 최근에 그 SEC가 이제 많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죠. 그러니까 리플 소송에서도 리플에게 이제 좀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건이 있죠.
거기서도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하고 SEC는 더욱더 이제 입지가 약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섣불리 다른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신청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좀 경솔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을 해버리자니 그것도 역시 이제 시장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SEC는 이제 잠시 다음 달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뭐 시간을 벌고 나서 이제 그때 돼서 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권에서 승소를 했고, 또 리플도 이제 최근 약식 판결에서 이제 좋은 판결을 받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제 SEC의 입지가 엄청나게 약해졌어요. 그 SEC에 대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시선도 따갑죠. 거기다 대고 또 이제 그 내년 대선이 있죠. 대선은 또 가까워지고 있죠. 벌써 지금이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SEC와 이제 미국 정부는 불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규제와 탄압으로 밀어붙이기에는 갈수록 힘에 붙이고 이제 크게 부담스러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엄청 부담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 탄압을 하게 되면 미국 유권자의 표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볼 때 말이죠. 지금 리플의 조정은 저는 또 한 번의 이제 좋은 매수 타임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코인 가격의 단기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뭐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 뭐 그런 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의 돈을 다 쓸어가겠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봐요. 설령 매수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 싶으면 무릎 정도의 가격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이제 지혜롭게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